본인 재판을 좀 늦추기 위한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9번에 걸친 무한 탄핵을 하면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무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도덕부터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걸 두고 여당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지면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이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에 빌미를 줬다는 걱정이 같은 진영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보니까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말하자면 그렇게 했을 때다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거든요. 그 말씀은 위헌 법률 심판 신청하는 것보다 그냥 당당하게 물론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죠. 결국 이제 법률 또 무슨 여러 가지 뭐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그게 제일 정도겠죠.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걸 신청하는 것이죠.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재판부에 이렇게 해달라라고 신청한 건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때까지 형사재판이 중단이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 끌기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지연될 일이 없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만큼 이 위헌 법률 심판 이걸 갖다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한 것은 대단히 큰 저는 실수라고 봐요. 실수다. 이재명 대표 진영에서 이걸 또 이렇게 재판 지연을 가져가는 이런 꼼수 전략으로서 자신은 그냥 한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내치면서 자신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모든 걸 다 강구하는 이 모습 과연 국민들이 제대로 볼 것이냐.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과 또 이제 공수처 수사의 뻘짓 그리고 이제 현재 재판관에서 내란죄 부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국회 탄핵 소추인단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오늘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상대적으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뭐가 이게 절차상 좀 문제가 있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충분한 오해를 가질 수 있게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왜 위헌 법률 심판을 위헌 법률 심판을 하려면 1심에서 해야죠. 예. 1심 법정에다 대고 나는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가지고 이런 법조항 조문 적용한 이 재판 진행 이렇게 해서 기소당했는데 이 재판 나는 맞지 않다고 본다. 하려면 1심에서 했어야 된다. 1심에서 이걸 헌재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을 갖다가 좀 받을 수 있게끔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 예. 그러면 이건 벌써 나이스한 거죠. 따라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누가 봐도 이건 재판을 지연을 하기 위한 전략이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항소심 결과 이후에 다시 이걸 헌재 위헌 신청할 것이냐. 그거는 뭐 사실 그거는 안 할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일관되게 이 문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누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결정적인 허위사실을 과거에 판례에 따라서 말하자면 무슨 학력이라든가 병역 의혹을 부정한 것도 아닌 이런 정도의 말공방 정도가 계속 과연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처벌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항의는 1심 내내 방어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이미 이런 주장을 이 사안 자체가 과연 그게 과연 이 중대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냐라고 하는 거 하소연을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1심 때 안 했냐고 하는 것은 1심 때는
재판부에게 이런 것들을 하소연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2심에서 이제 위헌법률 제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지금 선거법 관련 재판을 꼬박꼬박 좀 출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 공판이 안 나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지켜볼 문제지 이걸 가지고 지연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논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그건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뭐 방어권 차원이다. 피고인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니다. 하려면 1심부터 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 지연이다. 이재명 대표의 이 처벌과 무관하게 예. 저는 이 문제인식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TV 토론 나가서 공방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약간 사실을 오인해서 발언할 때도 있고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요. 예. 고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고의성은 아닌 거예요.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처벌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되게 유연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법률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지만 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례나 사례는 좀 다시 여야 간에 한번 이재명 대표만을 죽이려고 무조건 그렇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할 만한 사안은 이런 사례가요. 지난 2021년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산군수도 이렇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을 갖다 이렇게 재판부에 요구해가지고 그게 기각된 사례도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아예 재판부에서 신청을 안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거죠. 헌재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 쉽게 말하면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거는 의도적으로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이 압박에 의해서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 허위 사실을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한 거죠. 그게 결론은 지난 대선 때 대선 공간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지난 대선 공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나중에 선거법 시비가 걸리겠구나 하면 안 하면 된 건데 네. 자신이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조사 받으면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한 게 이런 할을 부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선거 시기 일정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제가 볼 때 네. 그때 초기에 위헌법률 제청했을 때 그거를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이유는 그거를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될 문제지 이걸 위헌심판까지 해야 될 문제냐라고 하는 판단들이 깔려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국회가 이런 일을 사실은 제대로 처리를 안 했던 것도 있는데 예.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1심 선거 재판 때문이 아니라 과연 앞으로 선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말로 하는 공방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규제하고 어디까지를 처벌할 거냐 문제는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현재 그때도 동의하셨잖아. 좋아요. 1년의 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한 예. 그 법원의 판단 예.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은 알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도 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여러 지금 현재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 이거는 법정에 다 맡겨놓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가 압박하는 행위를 안 해야 돼요. 잠깐만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얼마 남았죠? 예, 끝났다고 합니다. 예, 더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갈 길이 많았는데 오늘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토론은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오니까 예. 발언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